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뉴턴을 기준으로 해서 뉴턴 이전의 물리학과 뉴턴 이후의 물리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체에 힘을 주면 움직이고 안 주면 멈추고, 힘을 주면 움직이고 안 주면 멈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당연히 힘을 주면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그러면 힘을 안 줬을 때 멈추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죠.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쭉 당깁니다. 그리고 활 시위를 놓아서 화살을 쏙 쏘는데, 이렇게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앞으로 가는데 어떠한 힘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앞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힘을 주지 않는데도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 뉴턴 이전에 힘을 주면 움직이고 안 주면 멈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다닐 때 뉴턴 제1법칙 무슨 법칙, 뉴턴 제2법칙 무슨 법칙, 3법칙 무슨 법칙 하면서 외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뉴턴도 이렇게 1법칙은 무조건 이거다, 2법칙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뉴턴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생각대로 한번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은 힘을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힘을 주었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죠. 자, 첫 번째. 자,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가만히 있는 물체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고요. 또 가만히 있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즉, 정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물체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운동하기 시작하죠. 속도가 증가하면서 운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고 있는데 힘을 주지 않았다. 운동하다 가다가 멈추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바닥과의 마찰력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전혀 주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을 전혀 받지 않는 우주 공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물체를 던졌다. 그러면 그 물체는 쭉 가다가 멈출까요? 아니죠. 쭉 가다가 밑으로 떨어질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면 우주 공간에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 물체는요, 방향도 변하지 않고요, 그 속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정지한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 그 운동을 똑같이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힘을 주지 않았을 때의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엄마가 깨웁니다. 그러면 일어나기 싫죠. 자신이 하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것이 관성입니다. 엄마가 깨워도 엄마 5분만 더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관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요, 자, 힘을 주었을 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힘을 주게 되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속도가 변하겠죠. 즉, 가속도가 생깁니다.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 가속도라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자, 여기 질량이 m인 동일한 물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하나는 F라는 힘, 다른 하나는 EF다라고 하는 힘, 서로 다른 힘을 주었네요. 그러면 F라고 힘을 주었으면 얘는 가속도가 생깁니다. A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F에 힘을 준 이 물체에는요, 속도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얼마만큼 일어난다? 자, 속도 변화가 위의 것의 2배만큼, 즉 2A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M이라고 하는 물체와 E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 두 개를 똑같은 힘 F로 밀었습니다. 자, 그러면 M을 F로 밀었을 때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를 A다라고 한다면 EM이다라고 하는 질량의 물체를 F로 밀었을 때 움직임은 더딜 겁니다. 속도 변화가 적을 거죠. 그러면 가속도도 적을 겁니다. 가속도가 적은데 어느 정도 적으냐? 얘는 위의 가속도의 절반만큼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보면요. 가속도 A는 F, 주는 힘에 비례하고요. 가속도 A는 질량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가속도는 더 크게 작용하고요.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동일한 힘에서 가속도는 더 줄어들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해보면 가속도 A는 M분의 F,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 나온 결과 F는 MA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러한 법칙을 우리는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해서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원리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힘을 주지 않았을 때의 물체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힘을 주었을 때의 물체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러한 힘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용을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벽을 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자, 사람이 벽을 미는데 벽은 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 법칙 F는 MA,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야 됩니다. 하지만 전혀 벽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내가 힘을 주었는데 벽은 움직이지 않고 벽을 미는 내가 이렇게 뒤로 밀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은 벽 방향인데 내가 밀리는 방향은 벽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벽이 나한테 힘을 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벽에게 힘을 주면 벽도 나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는 크기와 똑같은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때 내가 주는 힘을 작용이다라고 한다면 벽이 나에게 주는 힘을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영선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영선수가 점프를 해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갈 때 수영선수는 발을 힘껏 벽 방향으로 밀겠죠. 그러면 벽은 움직이지 않는데 수영선수가 앞으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 수영선수가 벽을 미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수영선수에게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영선수가 벽을 미는 힘을 작용이다라고 한다면 벽이 수영선수를 밀어서 수영선수를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힘을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할 때는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용과 반작용은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항상 반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정의는요,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이 작용할 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주는 힘을 작용이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B가 A에게 주는 힘은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둘 다 동일하게 힘이 작용하는데 왜 나는 뒤로 밀리는 것 같고 벽은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A가 B에게 주는 힘이나 B가 A에게 주는 힘이나 서로 크기는 같은데 A에게 작용하는 힘은요, 자, 힘의 크기는 같지만 질량이 작기 때문에 가속도가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즉, 사람이 움직임을 볼 수 있을 만큼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B에게 작용하는 힘은요,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벽이라고 하는 질량이 워낙 큰 물체는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겠죠. 자, 가속도가 작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즉, 거의 속도의 변화가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용과 반작용은요, 항상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으로 반작용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쪽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즉, 벽을 밀었는데 내가 벽 뒤로 밀린다. 수영선수가 벽을 찼는데 벽은 가만히 있고 수영선수만 앞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은 절대로 서로 상쇄되지 않는 힘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은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턴의 세 가지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단순히 이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뉴턴이 생각한 대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해를 한다면 보다 나은 공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뉴턴의 운동법칙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뉴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그럼 안녕!